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4월 21일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한국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마음 상태가 왜 변하게 됐는가라는 장문의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과거부터 국내에서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과거 여론조사부터 최근의 조사 결과까지 총망라하여 분석한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인데, 이는 그만큼 중국 내에서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반중 감정 현상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체는 이 보도를 통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나온 한국 내 여론조사 결과를 상세히 소개했는데요. 특히 올해 1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한국인의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가운데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먼저 한국인의 주요국 신뢰도 변화 조사에서 중국은 2021년 6.8%에서 2022년에는 이보다 더 떨어진 4.5%를 기록, 북한 다음인 꼴찌에서 두 번째로 한국인들의 신뢰를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의 신뢰를 적게 받는 나라들도 최소 20% 이상을 기록하는데,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진 반면 중국은 20%는커녕 10% 이하의 숫자를 기록했다고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이 가장 경계하는 나라에는 88.9%를 차지한 중국이 76.2%를 차지한 북한을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반대로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 1위에는 미국이 올랐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인들은 북한보다 중국을 더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해당 매체는 보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인의 국가별 호감도를 보면 중국은 35.5%로 조사 대상 20개국 가운데 북한 바로 위인 19위를 차지했는데, 황구시보는 이는 현재 한국이 중국을 보는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올해 1월 22일 왕이뉴스 역시 왜 한국은 중국에게만 원한과 증오를 표하는지 모르겠다며 관련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 7일 한국리서치는 2023 대중인식 조사 중국 이미지와 한중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중국만을 놓고 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중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권위적이고 정직하지 않으며 억압적이라는 등 불신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성별이나 연령대, 이념 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으며, 다만 중국을 적으로 보는지 친구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남성 51%, 보수층 51%의 절반 이상이 중국은 적에 가깝다고 답했으며, 18세에서 29세 응답자 또한 56%가 중국은 적이라고 답해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가장 강한 세대임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주요 영역별 호감도에서 100점을 최고점으로 놓고 나타난 결과에서 중국 사람도, 중국 물건이나 제품도, 중국 기업도, 중국 문화 콘텐츠도 모두 20%인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봤는데, 쉽게 말해 중국의 모든 것이 싫다는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78%가 한중 관계가 나쁘다고 바라봤으며,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60세 이상과 진보층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한중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70% 이상이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 남북 통일 전반에 모두 위협적이라고 답해 중국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더 충격을 먹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또 보도되었는데요. 바른언론 시민행동이 지난 4월 23일 우리나라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반도 주변 4개국에 대한 사회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반도 주변 4개국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호감이 안 간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이 91%로 1위, 북한이 88%로 2위, 일본은 63%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북한이 83%로 위협이 된다고 답해 1위를, 2위는 77%를 차지한 중국이 오르며, 중국에 대해서는 이념, 성별 상관없이 평균 70% 이상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90% 이상의 한국 청년들이 중국을 좋아하지 않으며 일본의 호감도가 오히려 중국보다 더 높았다. 한국 여론조사에서 중국의 비호감도가 오히려 북한보다 높다는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다 등 중국 언론에도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덩신왕은 90%의 한국인들이 중국의 비호감을 드러냈는데, 이는 한국 대통령의 대만 도발 발언 이후 나온 여론조사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덩신왕은 중국 서북대학교 동북아연구소의 왕진 교수의 발언 영상으로 해당 소식을 보도하며 이번 여론조사의 탓을 한국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据法新社报道，日前韩国公布了一项民调，
结果显示超过90%的韩国人对中国没有好感。日前，尹锡悦主动碰瓷中国，将台湾问题与朝鲜半岛问题做类比，把中国内政说成全球性问题。尹锡悦还称将会和国际社会一道反对改变台海现状。尹锡悦对华展示强硬，同时也带动了韩国民众的反华情绪。韩国方面召见我大使表示不满后，韩国一个公民团体发布了一项民调，这项对韩国年轻人进行的调查显示，91%的受访者对中国没有好感，33%的受访者对美国没有好感，37%的受访者对日本没有好感。另外，有77%的受访者都将中国视为威胁，53%的受访者认为日本具有威胁，但是74%的受访者认为美国会全心全意保护韩国的安全。 결국 한국이 대만 문제를 건드리면서 양국의 감정이 약화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여론조사에 반영되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인데,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 이별할 수 있는 황구시보 역시 한국 대통령의 대만 발언은 1992년 한중 수교 후 최악의 발언이라며 난리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만 문제는 자신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란 측면도 있지만, 더 근본 원인은 한국 정부가 미국 편향 외교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며 미중 균형 외교의 폐기와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한 중국 봉쇄에 한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심지어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경고를 날리는 이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봉황위성TV의 시사평론가인 치우전 하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上一次中韩之间发生风波，还是在跨越文在寅之前的朴槿惠政府时代，当时萨德风波。我一会儿会讲，现在和当时相比，萨德风波相比，这个无论是韩国还是中国面临的国际环境又截然不同了。而这个中韩关系，刚才我说的，使这一轮的中韩必定将产生风波。在上一轮朴槿惠政府的后期的萨德风波以后，中韩关系恶化的第二波，朴槿惠政府的后期搞萨德系统的时候，不可同日而语。我相信中国内部已经做好了更大的、更激烈的与韩国反制韩国，甚至与韩国进行对抗的思想和行动准备。关键这样一来呢，中韩关系就乱了，对不对？这是让我们感到非常遗憾。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자들은 몰라도 중국도 통계내어 보면 남자들은 적어도 90%는 한국 싫어할 듯. 한국인들은 진짜 반성해야 함. 5월 노동절 연휴 때 한국 여행 가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일용품이나 식품, 전자제품 같은 거 안 사. 앞으로는 한국에 저런 여론조사 결과 뉴스로 올리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안중에 한국은 없으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중국에서 똑같이 4개국 조사 한번 해볼까? 싫으면 중국 오지 마. 와서 뭐 하려고? 우린 14억이 모두 한국을 싫어해. 한반도와 대만 문제는 전부 중국 국내 문제입니다. 고려는 예로부터 중국의 부속국이니까요. 적이 미쳐갈 때마다 그럴수록 더 웃음만 나오네. 한국 힘내봐. 남조선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것들이 미국 뒤에 숨어서 힘자랑하네. 한국이 죽으려고 작정하네. 경제적으로 중국에서 재미를 못 보니 이제는 대만 문제 지적질을 해? 국제사회가 갈수록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실력 있는 외교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